무릎 속을 들여다보면 관절면 모두가 부드러운 연골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손상을 입고서 재활 과정을 잘하지 않으면 다시 손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릎의 재활 운동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연골은 수술 후 환자분에게 보여드리는 그 관절경 사진에도 나타나 있듯이 젤리와 같이 매우 부드럽고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갓난아기를 다루도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연골의 재생을 잘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초기엔 그런 수동적인 운동을 하고 6주 후에는 능동적인 운동을 하게 되는데, 수동 운동이란 기구나 보조자 그리고 신체의 다른 일부분을 이용한 외부의 힘으로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능동 운동이란 기구나 보조자 다른 신체의 도움 없이 해당 신체의 힘으로 직접 움직이는 운동을 말합니다. 가령 수술한 무릎을 움직일 때 다른 기구나 옆 사람 또는 자신의 팔을 이용하면 수동 운동이고요. 수술한 무릎 자체의 힘으로 본인 스스로 움직이면 그걸 능동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수술 후에 첫 주 동안에는 한 15도 정도 약하게 굽히는 운동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30도 정도로 굽히는 운동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 시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화장실을 가거나 또 치료를 받으러 이동할 때에는 무릎의 뒤쪽에 부목을 대어서 갑자기 다리가 훅 꺾이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목 상태에서 앵클 펌프라고 하는 발목 운동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벅지의 근육만 힘을 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주가 지나면 처음에 흐물거리던 젤리와 같은 연골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3주째에는 한 60도까지 수동적인 굴신 운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운동들은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양쪽 손을 오금쟁이 스라브에 넣고 천천히 부드럽게 하셔야 되죠. 이때 발 뒤꿈치가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무릎에 힘이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무릎을 끌듯이 부드럽게 천천히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각각 100번씩 하셔도 시간으로 따지면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 4주 정도 되면은 이제 60도를 넘어서 90도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초기와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운동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골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어서 다리를 의자나 휠체어에 이제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신이 있다고 능동적인 운동을 해버리면은 연골이 제 위치로부터 끊기면서 제자리를 잡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운동을 꼭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주째 들어가면 관절 운동을 120도까지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때부터는 펜들럼 엑서사이즈, 시계추처럼 흔들흔들하는 운동을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6주가 되면 다리를 끝까지 구부리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고요. 지금까지 이 수칙을 잘 따라오셨다면 끝까지 잘 구부리실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능동적인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스스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가 또 바닥에 수평이 될 정도로 펴지는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7주가 되기 시작하면 자전거 운동을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고요. 너무 세지 않게 또 정상 다리로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에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QSE라고 하는 대퇴사두근 강화 훈련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QSE 운동을 통해서 대퇴사두근의 지속적인 내관근이 강화되면서 무릎의 전반적인 근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주에 이르게 되면은 목발을 집은 상태에서 수술 받으신 다리를 디디실 수 있습니다. 양쪽 목발을 디디면서 수술 받은 다리에 힘을 싣게 되는데 대부분 한 10% 정도의 힘을 주게 되죠. 아프지 않다고 목발을 놓고 다니시거나 쉽사리 한쪽만 짚고 다니다가는 연골이 이렇게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훨씬 좀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하시게 되고요. 수시로 굴신 운동을 함으로써 무릎의 연골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주째가 되면 수술 받으신 반대편에 목발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쪽 목발로 걸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수술 받은 부위에 체중이 15%에서 한 20% 정도 하중이 가게 돼서요. 조금 더 연골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성숙되어져 가게 됩니다. 10주가 되면 이제 수술 받은 쪽으로도 목발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목발을 통해서 수술 받은 다리에는 50% 정도
절반 정도 체중 부하가 이루어지게 되죠. 아직도 다리는 그냥 좀 절뚝거릴 수밖에 없지만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력을 더 강화하실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조금씩 활동 범위를 더 늘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11주 정도 넘어가면 이제 걷는 운동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집안에서 하시는 것이 좋고 슬리퍼 같은 것을 좀 신어서 부드럽게 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딱딱한 그 대리석 바닥이나 길을 피하시는 정도로 안전한 곳에서 걷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거울을 보시면서 그 걷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이제 거의 치료의 종료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대개 이 정도 되면 그 MRI를 찍어서 연골이 어느 정도 재생되었는지를 보시게 되죠. 좀 더 굴신 운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실내 자전거 연습을 하시는 것이 아주 더 도움이 됩니다. 이제 그 공식적인 수술 재활 기간은 이제 끝이 났는데 아직도 다리를 좀 절고 있다고 느끼시게 되지만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리를 저는 이유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몸에서 스스로 그 수술받은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디디는 시간을 짧게 딛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행 연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잡혀가게 되거든요. 아직 계단이나 또 울퉁불퉁한 곳에서의 보행을 좀 피하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깔창을 깐 신발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단단한 구두만 사용하는 경우에 막 재생이 끝난 연골에 부담을 주어서 퇴행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는 운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운동들은 그 무릎에 5배에서 7배까지 압력을 주게 돼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연골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많이 하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계속 아프시게 되면 그 수술해준 그 의사와 면밀하게 수술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재활에 비해서 훨씬 더 보호에 중점을 둔 재활운동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빠른 회복 과정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중간에 오류가 생긴다면 뒤집을 수 없는 그런 후유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들에게 앞으로의 남은 미래의 긴 삶을 위해서 3개월을 의사의 지시에 따를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술 후 좋은 결과는 의사의 매뉴얼대로 충실하게 따른 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중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